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오늘은 다른 데에서 뵙습니다. 날이 추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에 찍고 싶은데 PD님께서 나와서 찍으라고 강요하십니다. 그래서 또 나와서 찍게 됐습니다. GTX A 노선, A 노선이 지금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1차적으로 개통이 됐죠. GTX A 노선이 개통된 이후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냐?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 값이 금액이 반영이 됐느냐? 아니면 서울역 인근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GTX 관련해서 촬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GTX A 그리고 향후에 개통이 될 GTX 다른 노선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요 개통 예정인 지하철 노선들, 그리고 아파트 값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지역들, 그리고 앞으로 보셔야 할 상업용 부동산 주요 지역들 오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오늘 GTX 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GTX A 노선 이제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의 데이터를 봤을 때를 보면 아파트 값이 눈에 띄게 뛰었다라거나 혹은 매매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하는 정황은 딱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X A 노선 뚫리고 나서 반응들은 좋거든요. 파주 운정지구에 계신 분들은 출근이 되게 편해졌다. 반응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파트 매수에 영향을 줬느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통 이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파주 운정지구라고 하면 개통 이전에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재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파주 운정지구가 GTX A 노선 뚫리고 난 이후에 가격 상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석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선반영.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이미 개통을 하기 전 기공식부터 착공을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금액이 계속 뜁니다. 이 금액이 미리 선반영되는 거는 이 GTX A 노선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9호선을 뭐 개통을 한다거나 9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발표된 이후에 급격하게 인근의 아파트 값이 뛰었다라거나, 혹은 김포 같은 경우도 김포 골드라인 얘기 나왔을 때 급격하게 아파트 값이 뛰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액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지구도 그러니까 GTX A 노선을 만들기 전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금액이 오른 건 맞습니다. 다만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정작 개통을 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라는 게 일단 개통 이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 개통 이후 12월에 개통을 했죠. 12월에 개통하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기인 것도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환율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10월까지는 빌딩 시장도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죠. 연말이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있기도 하고요. 현재 전체적인 투자 방향 자체가 투자할 만한 종목 자체가 많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트럼프 관련된 이슈, 투자를 약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서울의 북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혹시 피디님 선호하세요? 파주나 양주 이런데? 서울 종로 쪽이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물론 당연히 그쪽 라인에 신도시가 생기면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남쪽에 있는 지역들, 판교, 분당, 혹은 용인, 수지나 광교 이런 지역에 대비해서 서울의 북쪽에 있는 지역들, 파주 운정이나 양주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지리적인 특성상 북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데 그에 비해서 공급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파주 운정지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GTX A 노선이 뚫린 운정 중앙역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보시게 되면 한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난 이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 문의가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수 의사가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GTX A 노선 뚫린 이후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는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TX A 노선이 이제 뚫리고 나서 서울의 다른 노선들, 뚫릴 만한 노선이 뭐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북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어요. 왕십리에서 상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선, 중앙보훈병원역이죠. 중앙보훈병원역이 9호선 마지막 역입니다. 거기서 연장선, 강동까지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 9호선이 이제 하남을 거쳐서 남양주 왕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9호선인데, 왕십리, 상계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9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지하철 노선도라고 한다면 강남에서는 가장 이제 핫한 이슈인 위례신사선이죠. 그거는 네.
입사한 지 2년 돼가는데 네. 또 얘기가 나오고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민자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자로 진행하다 보니까 몇 번 엎어졌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척이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이긴 합니다. 위례신사소 같은 경우는 개통이 되게 되면 신사역 쪽에 엄청난 호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곳 중에 하나가 목동이죠. 목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하철 노선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강북 횡단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었고요. 해당 노선은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이었고 목동선이 있습니다. 신월부터 당산까지 가는 목동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현재는 표류 상태입니다.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GTX B, C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 연장되는 7호선 연장도 하고 있고 신분당선 연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 부동산 보시는 분들께서 진짜 영향을 주겠냐, 아파트 값에 영향을 주겠냐 물어보셨는데 아파트 값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상업용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상업용 부동산 유망 지역들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와의 상관관계를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통이죠, 교통. 주요 지역으로의 출근, 접근성 용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교통이 잘 뚫려 있으면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일단 기본적인 상식인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지하철이 뚫리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건 이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9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 강동구 쪽으로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덕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8년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이후부터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2018년 당시에 6억에서 8억 정도에 머물고 있던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값이 2022년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던 시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금액이 10억에서 최소한 14억, 15억까지도 뛰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던 시기였어요. 그 여파도 물론 있겠죠.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역세권이 될 아파트에 비해서 다른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역세권이 될 아파트 가격이 한 5% 이상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강동 고덕동의 얘기고요.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수인분당선의 사리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그 인근 더 먼 지역 한 7% 가까이 더 올랐습니다. 뭐 김포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도 5%에서 6% 정도 더 올라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간 2020년부터 2022년 이 시점까지 그 올라가는 지표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여기 개통됐을 때 개통하기 전부터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었고 금액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는 이미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라인이 이제 김포 골드라인인데요. 처음에 생길 때는 되게 핫했어요. 김포 한강신도시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핫했고 금액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근데 정작 김포 같은 경우는 이 지표를 보게 되면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금액이 떨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김포 이 골드라인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라 중간에 환승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불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아파트들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아마 큰 요소로 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근교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 혹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값에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빌딩도 사도 좋은 거 아니냐 물어보세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강의할 때나 유튜브 촬영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부동산이 같지가 않아요. 상업용과 주거용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당수의 그 매수인들이 실거주라고 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물은 주거용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다. 그리고 이 건물의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이런 것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인구죠. 유동인구.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겠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많이 몰렸으니까 임차 수요가 늘어나겠느냐 이게 두 번째거든요. 결국은 유동인구와 임차 수요 이게 건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 그렇다면 파주 운정지구에 GTX-A가 뚫렸으니까 유동인구가 몰릴 것이냐 그렇게 해서 건물값이 뛸 것이냐 데이터로 보게 되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이 예전에는 3호선만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강남역은 2호선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재역과 강남역이 버스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양재역 놀러 오시는 분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신분당선이 뚫렸죠. 이 양재역과 강남역이
딱 한 정거장 차이가 됐습니다. 역 하나 차이. 분당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양재에서 안 내려요. 하나만 더 가면 강남입니다. 양재에 안 갑니다. 이게 상권의 흡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상권은 인근에 큰 상권이 있으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더 큰 상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GTX-A가 뚫리기 전에는 파주 운정지구나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만의 상권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연신내 같은 곳이죠. 나름 큰 상권입니다. 서울 서북부에서는 가장 큰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GTX-A 뚫리고 나서 아니면 3호선 그 당시 개통하고 나서 연신내가 뭐 좋아지냐, 아니면 뭐 연신내 인근의 건물을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접근성이 중심으로 더 좋아질수록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안 놉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파주 운정지구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안 뚫렸지만 향후에 GTX-B, C 그리고 GTX-A가 더 연장돼가지고 삼성까지 뚫리게 되면 파주 운정지구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나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계신 분들께서, 물론 동네 상권은 여전히 있겠죠. 다만 더 큰 유동인구를 모으고 더 많은 임차 수요를 모으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그런 더 큰 유동인구와 더 큰 임차 수요는 강남으로 몰린다, 삼성으로 몰린다라고 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보실 때는 GTX-A가 뚫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근교에 있는 유동인구를 더 끌어모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어디냐? 이곳들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비교해보면 몰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역, 왕십리, 삼성입니다. 이 세 개 지역에 급격하게 몰립니다. 특히나 왕십리 같은 경우는 동북선 같은 경우도 왕십리부터 상계역까지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원구 쪽에 있는 유동인구도 흡수할 수가 있는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근교, 경기도까지 뻗어있는 GTX 선까지 다 포용하게 되면 왕십리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 매수인 분들께 왕십리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왕십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교통의 요지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는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죠. 근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GBC, 영동대로 개발 포함해서 더 커질 만한 여력이 있는 메인 상권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위례 쪽에 있는 유동인구를 급격하게 끌어모을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 뚫리게 되면 신사역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사역 주변으로 이제 뚫리게 되는 예정지들이 있는데, 뭐 을지병원 사거리역, 혹은 학동 사거리역, 이런 역들이 이제 있거든요. 향후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학동 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뚫리게 되면 압구정 로데오로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지고요. 또 신사역이나 을지병원 사거리역 같은 경우도 가로수길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지역들을 더 포인트 있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권에 있는 건물로 가시게 되면 유동인구가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일산의 상권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일산에 지하철이 두 가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경의선하고 3호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GTX-A, 킨텍스역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여기 들어가고 교통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일산의 상권이 점점 죽어나갑니다.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 같은 경우도 기업 회생 절차까지 들어간 안 좋은 상태까지 도달하게 됐고, 라페스타 같은 경우도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교에 있는 도시, 예전에는 좋았던 일산의 상권이었지만 근교에 계속해서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까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일산 내에서, 물론 일산 내에서 간단하게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모임을 나간다거나 할 때는 아주 가까워진 이 서울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기에는 파주로 나가거나 다른 경기 지역으로 나가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지역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동네 상권에 있는 괜찮은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어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평당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임대료는 또 나름대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옵니다. 임대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률을 보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성이 되게 커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임대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엑시트할 때 돈을 버는 게 첫 번째잖아요. 비슷한 돈이라면 결국은 더 중심지로 가는 것이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상권 대 상권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주와 종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GTX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